김영덕 파트너는 어떤 섹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반도체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진짜 엔비디아 실적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뭐 당장 눈앞으로 이제 다가와 있는 내일 발표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분석 의견이 월가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연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고, 그래픽 카드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부분의 핵심 이제 칩셋하고 다 연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 전방위적인 그 수혜 종목들, 우리나라의 뭐 SK 하이닉스부터 좀 단기적으로 TO를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슈 측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반도체 변동성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중기적인 이제 반도체 이슈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반도체 지원 사격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관련돼서 그 미국 파운드리 그 대표 업체에 해당을 하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2조 원, 15억 달러의 지원을 사실상 확정을 해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대만의 이제 TSMC가 전체 시장의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겠고, 우리나라 삼성이 이제 또 한 3.4 빌리언, 그래서 뭐 한 15%, 20%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3대 업체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사인데 1.88 빌리언으로서 이제 3대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글로벌 파운드리 3대 업체인 미국 그 관련 업체 부분에 지원을 하느냐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2023년 파운드리 시장의 이제 매출 순위를 놓고 봤을 때도 TSMC가 1위, 그리고 삼성이 2위,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사가 3위가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대량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의 순위, 미국의 업체 순위를 좀 더 단계업시켜서 삼성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뭐 9천만 개 이상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도 5천만 개 이상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업 일자리나 개인 일자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에 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올해가.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이제 자국 지원 사격을 시작하지 않았나, 반도체 측면에서 자국 지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IT 1위 업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인텔사에 대해서 100억 달러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식 부분들이 현재 예정되고 있는 부분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국의 어떤 기업들을 좀 더 집중 지원해주면서 올해 대선이 있는 부분에 표심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위주로만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대만과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이 4개국이서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 관계를 좀 유지하는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벌써 해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국만 너무 지원을 해주면은 근데 다른 나라에서 좀 소원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좀 분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좀 알려진 부분에 의하면 인텔사의 1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지원이 있은 이후 다음 달 한 7일 정도가 넘어가고 나면 대만의 TSMC라든지 국내의 뭐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미국 내 이제 반도체 공장을 뭐 텍사스 지역
그리고 그 외의 지역 부분에도 지으면서 미국 투자를 좀 더 확대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 비중을 가볍게 좀 살펴보면은 역시나 뭐 TSMC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적은 수준, 한 1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영역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어떤 모바일 서비스 영역에서 지금 관련돼서 AI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영역에 대한 증가 부분이라든지 컨슈머 영역에 대한 증가율이 넘어가면서 전적인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동반적으로 들어와줄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 확대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 부분들을 잡아주는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 증가에 대한 전망 부분들을 이제 삼성전자, KB증권 자료를 통해서 놓고 본다면 2022년부터 지금 24년, 26년, 28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한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이런 어떤 지원을 해줄 때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두고 있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익이 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뭐 수익을 공유해야 된다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책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이전 시간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포인트는 다 짚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앞으로의 중기적인 기대치, 또 우리나라의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볍게 짚어보았습니다.